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계약이 돼 있어서 장이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그래서 7월에 여름 세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60% 할인했는데 orlando 캠에 적용 가격을 하게 되면은 15%를 더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할인해 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프로라든지 프로 플러스 이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링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니까, 저 investing.com 요거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금 71시간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또 많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1% 큰 폭이 상승했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또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만 지금 이제 두드려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은 거의 보합을 나타났고, 러셀도 보합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목이 그렇게 하락된 건 없는데, 하락된 것 중에서 가장 일단 반도체만 지금 메모리 쪽만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장 마감한 후에 조금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반등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2.7%, 그다음 D램이 1.4%,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0.1% 정도, 자, 그다음 또 샌디스크가 1.63%, 그 웨스턴 디스텔이 5%, 그다음에 시게이트가 한 7%로서 시게이트가 좀 상승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기 지금 반도체들이 조금은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저장 장치인 시게이트가 좀 상승했죠.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3.41년 예측했는데 3.63으로 빗대했고, EPS 역시도 5.09 예측했는데 5.71로서 거의 다 빗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스 마진도 52.7%로서 YY 기준으로서는 1480bp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7년도 1분기 때 가이던스를 본다 하더라도 자, 매출이 지금 3.75빌리언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4.1빌리언까지 늘어나고 있고, EPS 역시도 5.8 예측하고 있는데 7.3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아마 전방치라든지 아마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약간은 장 마감한 후에 조금은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다. 엔비디아 말고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8%, AMD도 8%, 인텔, 그 다음에 퀄컴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블 테크놀리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일단 다른 것보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업종들이 하락했다. 반도체 잡기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샌디스크라든지 시게이트,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 또 메모리도 같이 하락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들은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에 반해서 나머지 것들은 크게 하락한 거 없죠. 에너지가 좀 하락을 했고, 자, 그 다음 또 전력 관련된 거 있죠. 지버노바라든지 캐터필라 이런 것들, 이텐 이런 것들이 좀 하락했다. 나머지는 거의 다가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쪽이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락했던 것 같다. 근데 크게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는 S&P 500은 빠진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있죠. 이런 데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여기에 반도체가 하락할 때 그 소프트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죠. 러셀도 반도체가 좀 하락하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좀 상승되고 있고, 파이낸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 노을장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하락이 됐고, 전반적으로 시장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나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 쪽 있죠. 전력 쪽 이런 데가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테크놀리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테크놀리지 하락할 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 있죠. 방어주 중심으로 장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락할 때, 그때가 일단 리세션이 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장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도체가 좀 무너졌다 해서 주가가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들도 좀 시간과 기간 조정이 있으면 다시금 올라오니까 낙망하지 마시고 일단 들고 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다. 펀더멘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보면 50% 하락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들 이겨내면은 결론 나중에 더 많은 큰 폭의 상승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석유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 오일은 지금 이제 4% 하락한 81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타코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로 80달러 밑에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탄약이 없는 것도 있고, 자, 가장 중요한 10년물 있죠. 10년물 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 몸속에서 4.7까지 올라갔다 이제 4.6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있고, 30년물 금리도 5.2까지 갔다가 이제 5.09%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트럼프가 겁나는 것은 결국은 일단 국채금리, 그 다음 석유값이다. 석유값이 4달러 올라갈 때 그때마다 타코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쟁을 하지 않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득을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란 전쟁 해가지고는. 자, 그런 모양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셀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러셀이 한 0.2% 정도 상승했고 러셀보다는 오늘 장에서는 다우가 많이 올라갔죠. 또 정말해서 지금 석유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실적이 좀 좋게 발표되면서 한 1.04% 정도 올라갔다 해서 지금의 장세 주도주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나스닥은 좀 하락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락은 됐는데 200일선에서 조금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오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가 좀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내리 있을 금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뭐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박스권에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게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한 4% 정도. 자, 내려갔다가 저점에서 좀 반등은 되고 있는데 자, 요거 자체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아니면은 추세 전환의 반등이 있지는 좀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많이 떨어졌다 그나마 좀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는데 내리 있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실적 발표라든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장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지금 이제 관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눕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장세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리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그나마 800불대에서는 일단 반등은 나왔는데 아직 이 반등이 찐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가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만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 필요하다 해서 여기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특별히 오늘 나스닥 지수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호실적 발표 그다음 유가 급락에 힘입어서 60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단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다우 쪽에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석유 부분인데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면서 유가가 좀 하락했고 이는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자, 그것이 가장 좋았고, 시장이 움직이면 최근 몇 주 동안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광범위한 그런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국영제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급등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순환매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기술주 ETF인 XLK 있죠. 이거 자체가 5월 7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광범위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모멘텀의 반등이 지난 7주, 6주에서 8주 동안 전개되어 왔고 자,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시장의 기술적인 요인과 훨씬 더 관련이 있다. 기술적인 요인은 마진 네트라든지 레버리지 투자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다른 것보다는 돈을 빌려와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갈 때는 쇼커버링이 들어가니까 매도가 부르면서 주가는 더 급락이 되고 있는 것이 기술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소비재와 같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업종으로서의 투자 이동은 유가,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금리하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유가가 맥달다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재, 금융, 산업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역시나 100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2% 30년물 금리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탁구가 바로 나와버리죠. 그런 가운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다 보니까 그때 되니까 바로 일단은 다우가 반등하는 날이 오늘 날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SML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EUV하고 DUV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인데 요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요거 자체는 지금 반도체를 갖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그리는 것들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패턴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는데 DUV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긴 파장 그런 자외선을 사용하고 있고 EUV는 짧은 파장을 갖다 이용해서 빛을 사용해서 더 미세하고 복잡한 회로를 그리는 것이 EUV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DUV죠. 아직 따라오려면은 넘사벽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단 따라가는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따라오려면 멀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과잉 반응해갖고 주가가 이쪽에서 많이 장비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투자자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한다. 목표 주가는 2,845달러로 제시한다.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최고의 추천 종목으로 선전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중국의 위협은 미미한 수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ASML에게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고 2020년도까지는 그룹 매출의 20%, DUV 매출의 44%를 차지한다. 그래서 ASML이 완전히 대체하려면은 생산선, 오버레이 기능, 그리고 총 소유 비용 측면에서 SML과 이제 유사한 국내 대안이 필요하지만은 여전히 큰 난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DUV를 갖다가 20대를 갖다 현지에서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2027년도 ASML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14억 유로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 2.4%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셀링했던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타나는 약세, 광방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수준은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도 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S&P 500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이란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긴장, 최근에 반도체 주식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6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도 3%도 떨어지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S&P 500이 떨어진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견조한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미국의 중동에서의 장기적인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믿음에 기인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장 전반에 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아무리 이런 것들이 또 아무래도 밑에 좀 숨어 있는 것들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S&P 500의 구성 종목 중에서 160개가 52평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단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죠. 그래서 51평선 밑에 있으면은 단기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더 큰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달에서 하락한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197개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43개는 7월에 10% 이상 하락을 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의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RSI가 하락을 했다. RSI가 하락했다는 건 막 올라가 있다가 내려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264개 종목의 RSI가 해당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주식 자체가 10% 이상 일단은 빠졌는데 2016년도에 돌아서 그런 회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샌디스크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인텔, 그다음에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그 KLC 이런 것들 있죠. 코헤런트라든지 거의 다가 뭐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수 수준의 변동성은 둔화된 반면에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은 지금 다른 것보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반도체가 고베타니까 베타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 등락이 심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S&P 500의 3분의 1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84%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면 실적은 좋은데 지금 실적 장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매크로가 좀 많이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지금 유가가 많이 뛰고 금리가 뛰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지속적인 변동성이 지수 수준의 변동성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너무 많이 변동성이 일어나면은 지수도 못 견디고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규모 실적 발표되어서 연준의 회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펀드 레이트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케빈 호시 의장의 기자회견, 특별히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그 평가에 주목해야 되겠고, 자, 그의 발언 의조와 더불어서 다른 정책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지금은 금리 인상 확률 한 35% 정도 되고 있는데 반대 의견과 의조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은 기간에 방향을 갖다 결정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빅테크 관련해서는 자본 지출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 아마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많은데 얼마만큼 일단 계속 투자가 일어날지, 연끌하고 있는 메타, 그다음에 돈이 없는 아마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한 세 가지 종목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세 가지 종목에서 첫 번째가 코인베이스, 그다음 스타벅스, 그다음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요 세 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비트코인의 대용 지표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비트코인은 좀 우리가 체킹해 보자. 그때 정살병 변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자산 모두 올해 들어서 급락을 했는데 코인베이스하고 비트코인, 그럼에도 저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 또 스타벅스에도 매수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스타벅스 이런 것들은 기세가 좋아 보인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역시도 6월 저점 대비해서 20%가 상승하면서 138달러에서 140달러 사이는 저가 매수가 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발 우려가 고조되면서 마이크로엔 주가가 11년 만에 최악의 월간 하락폭을 기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정말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 샌디스크를 포함한 미국의 반도체 주가 이런 것들이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많이 하락을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창신 메모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반도체 제조 설비 개발의 진전 소식에 따른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지금 이제 리소그래피 시스템 DUV 장비 때문에도 그렇다. 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DA 데비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 주식의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메모리 주식이 하락하면 미국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일단 하락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리지의 IPO 때문이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한국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ADR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과 더불어서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같이 연관되어서 아시아 시장과 동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봐야 될 것이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제 XMIC라든지 CXMT 이런 데다가 반도체 회사에 공급할 DUV 시스템에 대해서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또 하락을 했고, 자, 다른 것보다는 저렴한 국내 공급의 물량이 수개월 동안 과열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우려해서 패닉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패닉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7년도 중반까지 가야 어느 정도 공급이 될까 말까인데, 이거 자체는 완전히 패닉이다. 사람들 공부에 빠져서 더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엔비디아 사태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죠. 순환 출자 때문에. 그래서 오픈AI가 너무 자금 보증을 서주고, 그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엔비디아 GPU 사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자전거래 순환 출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때까지 왔던 매출 자체가 그 순환 구조로 해서 형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AI에 대한 좀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된다면은 아무래도 낙타의 등을 갖다 부러뜨리는 그런 마지막에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다. 상당히 많은 우려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보는 시각은 또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조화로 인해서 주가 자세가 심리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전반적으로 걸쳐나는 매도세 자체는 근본적인 수요 변화가 아니고 지정학적 뉴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즉 말해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좀 공포에 따른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 역시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중국한테 우리가 따라잡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수출을 규제하지 말고 수출을 풀어가지고 자기 생태계 안으로서 중국을 집어넣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를 해봤자 훨씬 더 빨리 저렇게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를 빨리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 안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봐서 아직까지 현재 모습에서 펀더멘탈의 그런 무게라기보다 많이 올라갔던 데 따른 그런 매도세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산이 높아서 좀 골이 깊은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잠시 잊혀졌던 인공지능 관련된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졌다가 약간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메타의 12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데이터 센터의 건설 자금 조달 비용 이런 것들이 투기 등급 채권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현재 이 부채는 B등급 채권 거래 수준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 자, 그만큼 일단은 지금 불리한 가운데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좀 투기전급의 채권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5년 만기 채권에 대한 채권자 디플레이션 스프레드 CDS 비용 자체가 상당히 오라클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투기등급 채권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 같은 5년 만기에서 월요일 기준으로 215bp, 연초 대비해서 140bp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재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채권자 디플레이션 스프레드 또한 월요일에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오라클하고 스페이스X의 크레딧 리스크가 상당히 점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파란 게 오라클이고 지금 이제 빨간 게 스페이스X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많이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 주가가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cost of insuring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는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이제 그것들을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걸 갖다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뭐 보장 비용 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다가 지금 이제 5개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은 아무래도 채무를 갖다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많이 압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제프리스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AI 자본 지출과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CSMT의 IPO 주요 분석이라든지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걸 한번 보게 되면은 가격 인상은 좀 완만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 3분기 메모리 가격의 인상률이 15에서 한 20%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것은 시장 예상치 25에서 30%는 미치지 못한다. 조금은 인상률은 완만하면서 예상치보다는 좀 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클라우드의 서비스 제공업체 이런 것들이 고가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가정 고객들은 급격한 가격 인상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 애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래 의해서 업계 조사에 따르게 되면 메모리 가격은 초고마진과 스마트폰, 그 다음 C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2027년도 상반기가 예상이 되고 있다. 정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 말까지는 장세가 조금은 좋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AI 자본 지출과 컨센서스 예측에 대한 과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2017년도에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컨센서스 예측에 따르게 되면은 메모리 매출이 2027년도에 54%나 증가돼서 1조 2,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AI 메모리 수요가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AI 자본 지출도 50%가 차지된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AI 자본 지출은 2017년도에 2배로 증가해서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성에 이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본 조달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AI는 계속해서 2배나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수요는.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본다 하더라도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니까 엔비디아는 D램의 가격의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베라루빈의 NVL7T 룩에 사용되고 있는 소켓 메모리 용량을 갖다가 192GB에서 96GB로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그만큼 공급이 계속해서 쇼티지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 기업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샤오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의 출하량 목표를 갖다 9천만 대에서 1억 1천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 가전 메모리 수요 전반의 회복세라기보다는 시장 점유율 3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CSMT 역시도 지금 D램 업체인 CSMT가 상단 첫날에 주가가 466% 급등하면서 4,830억 달러로서 최대주로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인 기술은 아직 미국의 고급 AI 시장 수요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메모리 매출 있죠. 이거는 2010년도에 801에서 2027년도에는 1234로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있죠. 이것도 AI에 대한 매출 자체가 40%에서 80%로서 계속해서 증가된다. 이게 증가되니까 AI 캐펙스는 915에서 1974로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2027년도에 프라이스 가격이 일단 50% 정도 증가했을 때 1220억 정도의 지금 AI 캐펙스가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펙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매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반도체 주식 자체가 사상 최악의 한 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종말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 국제 경쟁,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삭스 지수를 본다면 이달 정오까지 이번 달 들어서 한 22% 정도가 하락해서 역대 6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러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락세가 AI 슈퍼사이클의 종말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90년대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던 2000년 3월의 최고점을 찍기 전에 삭스 지수는 이번 달과 비슷한 수준의 급격한 하락세를 몇 달간 반복하면서 일반적인 경기 순환을 압도하는 투자 호황기의 정점을 예측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붕괴된 2000년도 초 이후에는 반도체 지수는 2년 반 동안 거의 80% 가까이 하락을 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요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그때 2016년도 지금입니다. 한 22.62% 하락되고 있는데, 2000년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27.6%, 2000년 들어와서도 26%, 그 다음에 1998년도 있죠. 자, 그때도 24%, 한 6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요때 거기다가 닷컴 버블 때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세가 많았던 것이 닷컴 버블 때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를 갖다가 상승 추세의 속도 제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은 속도 제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댄나일스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속 방지턱은 정말로 과학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995년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이 50% 이상 하락을 했다. 자, 1997년도에도 50%의 추가 하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말부터 최고점까지는 850%가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이 세상의 종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는데 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의 과속 방지턱, 즉 말해서 이런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조정이 너무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서 다 떠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관련된 또 다른 대규모의 순환금융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거래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런 것들 맞물려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정으로 봐야지 그 자체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와 오픈 AI 관한 그런 순환거래, 그 다음 알파벳도 이와 유사한 신용 포장의 구조를 갖다가 사용해 왔죠. 그래서 엔트로픽이 사용할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엔트로픽은 알파벳의 특수 AI 하드웨어의 TPU를 갖다 구매할 예정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순환 구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전고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널리 알려진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AI 관련된 조정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매출 자체가 스스로 나오는 매출이 아니고 지금 이제 자전거래라든지 금융거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순환거래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아직까지 매출 자체를 갖다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심이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ETF를 보게 되면 200일선이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의 다 와가지고 지금 485인데 그 405까지 보면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 200일선 정도 되면은 거의 좀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채의 과잉 공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본 지출의 잉여 현금흐름을 압도하고 자본시장의 AI 관련된 논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호황이 현재 속도로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UBS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채 자본 투자 자본의 수익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채 붐은 여전히 활발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투자 등급 기술주의 공급이 수요 악화와 2차 시장에서도 부진한 성과에 직면하면서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채권이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본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안정적인 주식을 매수하라고 울프는 조언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월달 한 달 동안의 증시를 볼 것 같으면 불안정한 흐름을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탄탄한 주식들이 투자자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S&P 500이 6월에 세운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이번 달에 0.8% 정도 하락되고 있는데,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또 소비재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알파벳의 인공지능의 열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역시도 AI 관련된 자본 지출의 증가를 시사한 후에는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식이 현재 시장의 혼란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두 분기 동안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경험한 그런 기업들을 공개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2010년도에 수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을 받은 회사들, 자,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회사들 어떻게 픽했냐? 그렇게 했을 때는 지난 두 분기 동안의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적 발표 시점에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이었고, 2010년도에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을 보인 기업들,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섹터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컨슈머 스태플러스 있죠. 필수 소비재, 그다음 파이낸셜, 헬스케어,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일단 파이낸셜 요런 것들, 요런 중심으로 지금 이제 기술주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주가 내려갈 때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신 방어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포트를 구성하실 때 이런 것들 몇 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디비전 자체가 0.6%, 블랙락 같은 경우는 4.4,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11.9 정도 되고 있고, 퀘스트가 한 6.7 정도, 그다음에 유니온 퍼시픽이 3%,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한 13.2%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가 체킹하셔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볼 회사는 블랙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JP 모건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투자기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블랙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여러 성장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최고의 자산 운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의 자금 유입이라든지 유기적인 매출, 영업 레버리지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3명이 스트롱 바이고 14명이 바이, 2명이 홀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한 평균 가격을 본다면은 1293%로서 3달러로서 한 18% 정도의 상승폭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역시도 7월 16일에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는 비중 확대 등급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분기 실적이 보험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모두에서 회복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의료비 추세 개선과 옵텀의 헬스 수익성이 가속화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매수 등급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7명이 스트롱 바이고 7명이 바이다. 그 다음에 6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한 473달러로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이번 분기 실적 수출을 넘어선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무연담배 제품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BTIG가 이달 초에 매수 의견을 주면서 216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RRP 무연대 체제 전환은 대체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고, 연소 제품 판매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RRP의 프리미엄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가치평가 관점에서 중요한 것 자체가 이러한 전환이 대부분의 경쟁사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보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횡보세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가들에 따르게 된 비트코인은 수개월간의 약세 위에 장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고무적인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월 초에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거의 2달 동안에 6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10월에 최고치인 12만 6천 달러에서 50%나 하락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월에 비트코인이 8만 3천 달러까지 상승했던 것은 장기적인 약세에 앞서서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5만 8천 달러 이상에서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상승장에서 얻었던 수익의 60%를 반납했는데,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비트코인이 주간에 있던 RSI 이런 것들이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베리 평선까지 회복할 때까지는 추가적인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도 4분기와 유사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긍정적인 바닥 형성의 징후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또한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6만 5천 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던 움직임이 곧 동력을 잃고 다시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뚜렷한 200일평선 아래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월에 이를 돌파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를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멈추고 새로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움직인다는 경향에 동의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이 주기는 3년 상승 후에 1년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은 10월 달에 4만 달러 아래로 바닥을 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주기적인 하락 추세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기적인 과매도 상태는 바닥 다지기 단계가 시작됐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에 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일단 바닥이 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크래비티 법안 자체가 어떻게 통과될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정찰 매수 정도만 일단 보내놔야지 여기서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아니고 좀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자, 그럴 때 매수해도 안 늦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락 중에 있는데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돌파될 때 그때 할 때 매수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돌파된 후에 이제 그럴 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관찰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